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절대 수습 안 할 거라고 나섰더니 전 A는 대체 왜 다시 파출소로 돌아온 것일까요? 1980년 겨울, 강원도 인제군의 한 파출소. 새벽 3시경, 당시 경사였던 오 씨는 후배 경사와 둘이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밖에서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고 이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봅니다. 밖에는 웬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둘은 택시로 다가갔죠.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택시기사가 나타나 두 경찰을 붙잡고 덜덜 떨며 얘기합니다. 저기 택시 안에 귀신이 있어요. 놀란 두 경사는 조심히 택시 뒷좌석을 열어보는데요. 택시 안에는 코와 입에 피를 머금은 채 눈을 부릅뜬 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1980년) 겨울, 강원도 인제. 겨울은 당연히 춥지만 강원도의 겨울은 우리가 춥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춥죠. 때는 겨울이었고 밤이었어요. 새벽 3시경, 강원도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에서 당직 중이던 오순경과 후배는 축출함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일 났나 싶었는데 급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파출소에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 거죠. 무슨 일이지 싶어 오순경과 후배 경사가 밖으로 나가봤어요. 밖에는 웬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었죠. 두 경사가 택시 근처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 둘을 붙잡고는 살려달라 애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두 경사가 뒤를 돌아보니 살려달라 애원한 건 다름 아닌 택시 기사였다고 해요. 저 택시에 귀신이 타고 있다며 살려달라 애원을 하는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두 경사가 택시기사가 가리킨 택시 뒷좌석의 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택시의 뒷좌석 바닥엔 눈과 코, 입에서 피가 흘러나와 있었고 양손에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쥔 채 눈을 부릅뜨고 처참히 죽어있는 한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경찰서로 가야 하지만 새벽 늦은 시간이라 일단 파출소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두고 이 오순경과 후배 경사는 여성의 시신을 파출소 무기창고로 옮겨 이곳에 도착한 검시관이 무기창고에서 급한 대로 검안을 하게 됩니다. 얼굴에 묻어있는 피를 깨끗이 닦고 나니 이미 사망했지만 여성의 얼굴이 꽤나 예뻤다고 해요. 면밀히 검시를 하던 검시관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인은 약물 중독이에요. 농약이요. 사망 시간은 대충 어젯밤 10시경이요. 에? 분명 택시는 새벽 3시쯤 파출소에 왔는데 사망 시간이 10시면 5시간이나 택시가 시신을 싣고 다녔다는 소린데요. 오순경과 후배는 택시기사가 의심스러워졌어요. 10시에 이미 죽은 사람이 걸어서 직접 택시를 탄 게 아니라면 이건 택시기사가 여성을 살해하고 5시간 동안 택시에 태우고 다닌 게 아니냐는 건데요. 이 얘기에 택시기사가 몇 시간 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얘기해주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전날 밤 9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제에서 택시기사를 하던 A씨는 손님을 찾아 한참을 떠돌았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인근을 계속해서 몇 바퀴를 돌고 있을 때쯤 이게 한 9시경이었나? 한 여인이 택시를 잡는 것을 보고는 여인 앞에 택시를 세웠죠. 택시에 탄 이 여성은 얼굴이 매우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고 해요. 임신을 한 건지 배도 제법 불러 보였다고 합니다. 멍한 초점으로 있었지만 택시 기사가 보기에도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기억한다고 해요. 택시를 탄 이 여성은 양구로 가달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양구까지는 미터기로 요금을 받기가 좀 뭐한데 이 시간이면 올 때도 빈 차로 와야 하고. 그러자 여성이 아저씨 원하는 대로 택시 맞춰드릴게요 라고 얘기했고 택시기사가 오케이를 외쳤죠. 가는 중간중간 이런저런 말을 걸어보지만 여자는 귀찮은데 대꾸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다고 해요. 그렇게 택시는 한참을 달려 양구로 접어드는 길목인 가야 1리 이정표가 보였고 택시기사는 여기쯤 와서 졸음도 쫓을 겸 저기 노래 좀 틀을게요 라는 말과 함께 테이프를 틀었다고 해요. 잠시 후 노래에 취해서 역시 노래는 뽕짝이죠 라며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보게 되는데 뒷자리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놀란 기사가 급히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달려가 뒷좌석의 문을 열어보는데요. 뒷좌석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과 농약병을 발견하게 돼요. 택시기사는 너무 놀라서 여성을 확인해 보는데 이 여성은 눈을 부릅뜬 채 피를 토하며 처참히 죽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놀란 택시기사가 그대로 양구경찰서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때가 밤 10시 30분경쯤이었다고 합니다. 양구경찰서에 달려가 택시에 시신이 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양구경찰서에 있던 경찰이 인제에서 탄 손님이면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다른 사건으로 전부 나가 있어서 인력이 없고 나도 지금은 경찰서를 지켜야 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 그냥 아저씨가 다시 인제로 돌아가서 신고를 하라며 택시기사를 회유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는 차를 돌려 인제로 향하지만 지금 이 시신과 함께 몇 시간을 달리려니 너무 무서웠던 택시기사는 아쉬운 대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시신 위에 덮어두고는 인제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차를 달려 인제의 상동파출소 근처에 도착할 즈음 갑자기 뒤에서 시신이 벌떡 일어나 운전하고 있던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고 여기에 놀라 택시기사가 급 브레이크를 밟고 그대로 차에서 내려 숨어있다가 경찰들이 나오자 살려달라며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택시기사의 얘기를 들은 오경사는 더욱더 심란해졌어요. 이 사건의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죽은 시체가 일어나 목을 졸랐다는 말을 써야 하는 건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때 함께 당직을 섰던 후배 경사가 고민하긴 뭘 고민하세요. 그 여자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여기 도착하고 죽은 거겠죠. 근데 오 경사는 그것도 이상했어요. 그 독한 농약 한 병을 다 비우고 긴 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게 가능할까? 그때 방범대장 아저씨가 얘기를 거들죠. 이거 혹시 여자가 양구로 가자고 했는데 인제로 다시 왔으니까 그 여자가 싫어서 귀신이 된 건 아닐까요? 심란한 오경사가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더 심란해져 둘이 투닥이고 있는데 후배 경사가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난 거예요. 그 여자분 핸드백 있어요. 제가 어제 핸드백 챙겨놨는데. 그렇게 오경사와 후배는 여성의 핸드백 안을 뒤져보는데 이 핸드백 안에서 유서로 보이는 봉투가 3개나 발견됩니다. 봉투에는 각각 어머니께, 우리 아기의 아빠에게, 그리고 경찰관님께 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경사는 경찰관님께라 적힌 편지를 먼저 열어보았죠. 편지는 저희 남편에게 죄의식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사건으로부터 1년 전 강원도 양구의 한 다방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 이 씨는 앳된 나이였는데요. 그녀에게는 애인이 있었어요. 원래는 양구 사람인데 도로공사 때문에 인제로 잠시 파견 나온 직원이었죠. 무연고자에 어린 나이부터 이런 힘든 생활을 하던 이 씨는 애인과 동거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방에 난리가 납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끌고 와 대체 누가 내 남편을 채갔냐면서 다방을 뒤집어 놓은 건데요. 이 여자와 함께 온 남편은 다름 아닌 이 씨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애인의 와이프라 말하는 여자에게 호되게 당한 이 씨는 자신의 남편이라 여겼던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그렇게 깜짝같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하기만 했었죠. 그렇게 남자는 아내와 함께 떠났고 이 동네에서는 속사정도 모르고 그냥 남의 서방 꼬드겨낸 나쁜 년이라는 소문이 퍼져 이 씨에게 손가락질만 해야 되는 상황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커피 배달을 나가는데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남자 둘이 튀어나와 영문도 모른 채 이 씨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그렇게 남자들은 유유히 떠났고 쓰러져 있던 그녀의 앞에 서 있던 차 안에서 이 씨의 애인과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이 씨는 비록 애인은 떠났어도 혼자 이 아이를 낳아 열심히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차 안에 그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유서 3통을 쓰고 농약 1병을 챙겨 택시를 타고 남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남자가 죄의식을 느끼길 바라며 자신과 아이의 시신은 마지막으로 남자의 손으로 수습해달라는 부탁을 남겼죠. 이 유서로 사건의 내막을 파악한 오순경은 다음날 이 씨의 애인에게 연락을 했고 저녁쯤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확인하고 이 그간의 얘기를 들은 남자가 매우 짜증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죽은 사람 그 여자 맞고 맞는데 그 시신을 왜 내가 수습을 해요? 잠깐 만나다 만 걸.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요? 다방에서 일하던 여잔데? 라며 이 사건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되려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순경은 그래도 이렇게 그냥 두면 이 시신은 무형고자로 면으로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시체 해부하는 곳에 기증될 거다. 이러면 당신이 그 여자분을 2번 죽이는 거예요! 라고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남자는 처음부터 이 여자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뭘 내가 2번 죽이냐면서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고는 파출소를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남겨진 여성의 상황에 파출소의 경찰들은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남성이 다시 파출소로 달려 들어왔고 갑자기 이 씨의 시신을 자신이 수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씨는 자신의 유서 내용대로 전 애인의 손에 시신이 수습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신을 실은 택시였는데요. 옛날 그 SBS 톨비스토리 극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절대 수습 안 할 거라고 나섰던 이 전 애인은 대체 왜 다시 파출소로 돌아온 것일까요? 파출소를 나가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차 앞에 그 여자가 매달려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고 이 모습에 너무 놀라 차를 세우고 다시 앞을 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뒷좌석에서 그녀가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졸랐고 그렇게 파출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유부남인 걸 속인 채 한 여자의 순정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그녀의 마지막 부탁까지 무시하려 했던 전 애인에게 내린 마음 약한 이 씨의 천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 강원도 인제의 상동파출소를 찾아온 택시. 택시엔 사망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의 유서를 통해 애인에게 버림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발행과는 달리 전 애인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했고 그런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한 건 죽은 그녀의 혼령이었다는 강원도 인제에서 5시간 동안 시신을 태우고 달린 택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